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21 김혜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관해서 저희가 긴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 지금 막 보고 나신 다음인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실은 걱정이 좀 있었어요. 보기 전에는. 네네. 그러니까 워낙 전작인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여러 면에서 완성도가 아주 높았었고 그쵸. 그리고 제가 이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예고편을 미리 봤을 때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그 전 지구적인 파괴 스펙터클의 이미지가 있어서 네. 이거 또 이 대세에 휩쓸려 가나 엑스맨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제 정작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렇죠. 액션과 서사 같이 가는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 때 가만히 있어봐 이런 뭐 슈퍼히어로 영화 더군다나 3부작의 완결에 해당하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캐릭터 소개하고 이젠 또 액션도 보여줘야 되고 끝에 가면 뭔가 대단한 파국을 보여주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기획적인 부분들이 따로따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에서 가장 감탄스러운 것은 액션이 드라마에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캐릭터가 주제에 봉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화가 굉장히 우아하고 세심하면서도 2, 3부작을 마무리 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각 그 시리즈 안에서도 이 마지막 그 지금 6번째 나온 이 작품이 굉장히 완결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또 독립적인 특징도 갖고 있어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이제 차츰차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엑스맨을 처음 이 그 아포칼립스를 보실 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전작을 다 보고 가야 되는 건가 할 때마다 사실 좀 그게 즐겁기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지난번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로 한번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라는 면에서 이번 엑스맨 아포칼립스와 관계 있는 영화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와 그리고 바로 앞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그 정도를 보시면 이제 큰 줄거리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물론 1, 2편까지 다 보셨다면 더 아시는 만큼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친절한 영화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 거를 전혀 못 본다고 하더라도 이 속편을 이해 못할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정 급하다면 저는 뭐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정도를 보고 가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초반부터 그 영화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 언급되면서 영화가 시작되니까 뭐 그런 정도로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때요? 뭐 이 시리즈가 왜 좋으세요? 다른 뭐 슈퍼히어로 영화들도 굉장히 엑스맨 많고. 뭐 저의 호흡을 떠나서 슈퍼히어로 영화 가운데 엑스맨 시리즈가 갖고 있는 독자성이라는 거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출발부터 다른 차별점인데 엑스맨은 단독 개인 히어로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집단,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집단의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끌리는 점은 이 힘의 근원이 또 외계에서 내려진 약물이라거나 아니면 사고가 아니라 뭐 거미에 물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전자의 진화잖아요. 돌연변이 진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집단에 속할 수 있는 문제라서 더욱더 이들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의 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성별이든 성적 취향이든 종교든 피부색이든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대비시켜서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애착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영화의 본격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서 궁금하시겠죠. 네. 엑스맨이 지금까지는 뭐 영재학교의 학생이라거나 개인 돌연변이로서만 존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엑스맨이라는 조직 그 결사가 어떻게 결성되게 됐는가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담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영화 아포칼립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어요.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는 어떤 뮤턴트 이름입니다. 근데 이 뮤턴트는 원래는 우리가 엑스맨 1, 2편에서는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진화라는 게 20세기 들어와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다른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포칼립스라는 뮤턴트가 그리고 또 다른 뮤턴트들이 수만 년 전부터 존재를 했는데 그는 이제 다른 돌연변이의 능력을 흡수하면서 육신을 갈아타고 그리고 평범한 호모사피엔스들한테 신적 존재로 군림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의 삶 중에서 지난번에
잠이 든 것이 기원전 3600년 전. 네, 네.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었던 거예요. 파라오와 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가 이 신체를 전이하는 의식 중에 사고로 긴 잠에 빠졌다가 말씀하신 대로 1983년 아포칼립스 이 영화의 배경인 시대에 깨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세계가 또다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가짜 신이라고 불리는 무기라든가 돈에 휘둘리고 있는 세계를 보고서 그렇죠. 아, 또 내가 한번 청소를 해줘야겠구나라고 계획을 가동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도로 4명의 돌연변이를 하나씩 리크루트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게 된 이후로 절망에 빠진 이제 매그니토이고요. 그럼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느냐? 프로페서 X와 다른 뮤턴트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1973년에 그 미국 대통령 암살을 막은 사건 이후로 표면적으로는 뮤턴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 프로페서 X는 영재학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이 학교의 학생인 젊은 세대인 엑스맨, 그 진, 스콧, 퀵실버, 나이트크롤러 이런 인물들을 루키들을 이끌고 지금 바로한 아포칼립스와 그 네 홀스맨 사도들한테 대적한다는 얘기고요. 전술적 입장이 원래는 찰스하고 다른 미스틱도 이제 공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악당이라는 것이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세게 하는데 진짜 엑스맨 시리즈 그 어떤 악당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막강한 악당이라고 할 수 있죠. 아포칼립스는.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정말 강한 악당이 정말로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연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그래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었어라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게 굉장히 무슨 깊은 내용을 그 설정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해설을 해드린다면 네, 부탁드려요. 네,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이 일단 아포칼립스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제 끌어들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동서양 고금의 오래된 신화들을 보게 되면 창조 신화 중에서 상당 부분이 창조에 앞서서 먼저 파괴를 하는 것을 전제하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 신화가 그런데 뭐 구약도 그렇게 뭐 부분적으로 볼 수 있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신화에서 최고 신 뭐 세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쉬바 같은 신은 기본적으로 파괴의 신인데 이 파괴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위한 기본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포칼립스 편을 들어서 말을 한다면 이 도탄에 빠진 세상에 썩어 빠진 세상을 갈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최강의 뮤턴트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려고 아포칼립스는 생각하는 거죠. 저는 좀 액션 시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중요한 액션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퀀스를 통틀어서 그 스펙터클을 떠나서도 흥미로운 시퀀스이기 때문에 액션 클라이맥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를 쌓아가고 캐릭터를 그려나가다가 이제 끝나기 35분 전이 되면 갑자기 이제 대파괴가 일어나고 이제 공중에서 비행물체가 접근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잊어버리고 그 액션의 쾌감에만 그 서비스만 우리가 받고 그냥 극장에서 멍해져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3막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 영화에서 이르렀을 때 저는 액션을 보면서 쾌감이 아니라 감동을 느낀 게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 이제 그렇게 제가 느낀 이유는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의 재미를 망가뜨리는 거라서 피하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느낀 거는 이 액션 자체에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 정말로 그냥 싸우고 누가 누구를 때려 눕히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감정을 포함한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각자 능력이 다른 엑스맨들의 분업이 전투 상황 안에서 굉장히 그럴 법하고 효과적으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배정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이 시퀀스가 두 가지 차원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게 물리적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페서 X와 아포칼립스의 정신적 싸움이기도 했다는 거를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정말 강하다더니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저는 브라이언 싱어가 보면 액션의 거장은 아니에요. 화려한 액션의 달인은 결코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좀 이기는 싸움뿐만 아니라 밀리고 패배하고 버겁고 그런 싸움을 참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이번에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 한때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전 브라이언 싱어라는 유주얼 서스펙트와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을 만든 감독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감독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다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재능의 독점 내지 낭비가 아닐까라고 네. 좀 걱정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와 아포칼립스까지 보고 나니까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할 거 있나. 엑스맨 시리즈야말로 브라이언 싱어라는 재능이 제일 크게 잘 발현될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다른 생각도 품어보게 됐어요. 브라이언 싱어의 뮤턴트 솔로 끝내시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영화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봤고요.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영화 속편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숙제를 아주 말끔히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2걸음쯤 더 나아간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3부작의 마무리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 3부작과 이전에 나왔던 기존 3부작을 잇는 교량에 해당하는 영화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도 개성과 감동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엑스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Apocalypse is coming. You're fighting a god. Not all of us are going to survive this. Forget everything you know. You're not students anymore. You're X-Men. 엑스맨 아포칼립스 5월 25일 3D 대개봉.